사람들은 보통 성공의 비밀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피해라. 실패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은 가까워진다. 망하는 법을 알면 성공은 따라온다. 한 젊은 사업가가 거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수년간 밤낮 없이 일했지만 그의 회사는 망하고 말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을 배우려 한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말했다. 망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피해라. 사람들은 늘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지만 정작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망하는 길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첫 번째, 눈앞의 이익만 좇는다.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한 젊은 투자자가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아무 기업이나 사들였다. 처음엔 운이 따랐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들은 결국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늘 이렇게 묻는다. 이 회사는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하는 순간 성공은 멀어진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결정한다. 공포와 탐욕은 인간을 망치는 두 가지 감정이다.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팔고 거품이 끼면 탐욕에 산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감정적인 투자자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화가 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순간적인 흥분으로 무리한 확장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세 번째, 나쁜 사람들과 어울린다. 찰리 먼거는 말했다. 인생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쁜 사람들과 엮이는 것이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일하면 결국 본인도 부도덕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작은 이익을 위해 신뢰를 포기하는 순간 그 비즈니스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나쁜 인간관계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나아진다. 찰리 먼거는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배움을 멈춘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그러나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과거의 방식에 갇혀 도태된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운을 실력이라 착각하지 마라. 운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된다. 처음 몇 번의 투자가 성공했다고 해서 무리한 결정을 내리면 결국 한 방에 무너진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의 존재를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망하는 길을 피하면 성공은 따라온다. 성공하려면 대단한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망하는 길을 피하는 것이다. 찰리 먼거는 늘 말했다. 성공하는 법을 고민하지 말고 실패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라. 99%가 실패하는 이유, 그들은 복리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찰리 먼거는 말했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복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한 남자가 복권을 사며 말했다. 이거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다. 반면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며 큰 부로 성장한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작은 돈을 꾸준히 불려나간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력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성과를 원하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 복리는 단순한 개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스스로 망친다. 예를 들어 투자한 자산이 조금만 하락해도 공포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는데 조급함 때문에 그 과정을 깨뜨린다. 워런 버핏은 말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들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들로 돈이 이동하는 곳이다. 복리를 극대화하려면 인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하다. 부자들은 돈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면 소비해버린다. 한 사람이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연평균 10%의 복리로 운용된다면 10년 뒤 그는 약 1억 원을 가진다. 하지만 같은 돈을 소비한 사람은 10년 후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부자는 돈이 일을 하도록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비하는 데 집중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진다. 복리는 단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빛을 발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단기적인 이익을 원한다. 주식 시장에서 하루 만에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10년, 20년 뒤를 보고 투자한다. 찰리 멍거는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한다. 단순한 개념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동으로 투자되는 구조를 만들고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찰리 멍거를 찾아왔다. 그는 말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멍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 그들은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돈을 벌기 위한 제대로 된 전략도 없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찰리 멍거가 강조한 것은 단순하다. 돈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라.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길을 잃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들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돈이 많아지면 더 큰 소비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욕망이 생기며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멍거는 말했다.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원한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바닷물을 찾는 것과 같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돈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직접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가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단순히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돈을 직접 벌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들면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자산은 증가한다. 이것이 복리의 원리이며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돈을 목표로 삼으면 사람들은 쉽게 탐욕에 빠진다. 더 큰 수익을 원하다가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고 무리한 투자나 투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본다. 찰리 멍거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멍청한 실수를 피하라고 강조했다. 탐욕적인 투자자들은 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지만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있는 선택을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확률적 사고를 익혀라. 한 젊은 투자자가 찰리 멍거를 찾아와 물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나요? 멍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확률을 따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감과 감정에 의존해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논리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철저하게 확률적 사고를 적용한다. 확률적 사고란 무엇인가? 확률적 사고란 세상의 모든 일이 100%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따져가며 판단하는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그 확률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고 말한다면 그는 확률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확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말한다. 최근 실적이 개선됐고 업계 전망이 좋지만 시장 변동성이 있어서 40% 정도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를 감안하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어. 와 같이 분석하는 사람은
확률적 사고를 적용하는 것이다. 확률적 사고가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다. 시장이 폭락하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고 누군가 돈을 쉽게 버는 걸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감적인 선택은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간단하다. 게임의 확률이 항상 카지노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번엔 느낌이 좋아라는 감정적인 사고로 계속 돈을 걸고 결국 패배한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휘둘리면 확률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는가? 성공한 투자자들은 먼저 손실 가능성을 계산한다. 그들은 기회를 평가할 때 이익을 얻을 확률과 손해를 볼 확률을 비교하고 손해가 클 경우 투자를 피한다. 찰리 멍거와 워런 버핏은 수십 년간 수많은 투자 기회를 거절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확률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투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번의 큰 성공보다 꾸준히 확률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멍거는 말했다.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계산해야 한다. 확률적 사고를 익히려면 먼저 감정적인 결정을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감과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한다.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라. 하나의 결과만 바라보지 말라.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각각의 확률을 따져라.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확률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반복하라. 감정을 배제하고 공포와 탐욕이 아닌 논리와 데이터로 판단하라. 찰리 멍거는 말했다. 성공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작은 확률적 우위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다. 한 분야의 천재를 뛰어넘는 법. 한 저널리스트가 찰리 멍거에게 물었다. 어떻게 평생 동안 그렇게 뛰어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멍거는 대답했다. 나는 여러 분야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한다. 하지만 멍거는 한 분야에 갇혀서는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학, 심리학, 수학, 생물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조합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접근법을 그는 격자 모형 사고법이라 불렀다. 왜 다분야 학습이 중요한가? 세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일한 관점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한 가지 분야에만 갇힌 사람은 제한된 시야를 가지게 되고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 반면 여러 분야를 융합해 사고하는 사람은 보다 창의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찰리 멍거는 말했다. 도구가 망치 하나뿐이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일 것이다. 즉, 다양한 학문을 익혀야만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심리학을 배워라.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편견에 지배된다. 행동경제학, 인지편향 이론 등을 배우면 인간의 실수를 예측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학적 사고를 길러라. 멍거는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리의 힘, 리스크 계산, 데이터 분석 능력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유용하다. 역사를 공부하라. 역사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를 기록한 보고서다. 역사적 사례를 공부하면 실수를 줄이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생물학과 시스템 사고를 익혀라. 생태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많다. 기업, 시장, 사회도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스템이므로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철학과 논리를 연마하라. 논리적 사고는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이다. 논증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면 잘못된 정보나 논리를 간파할 수 있다. 멍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학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고 그것이 그와 워런 버핏을 세계적인 투자자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을 통해 투자자들이 집단 심리에 휩쓸리는 패턴을 이해했고 통계를 통해 리스크를 계산했으며 역사를 통해 과거의 거품과 붕괴를 분석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조합함으로써 누구보다 앞서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찰리 멍거는 말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이처럼 다분야 학습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다. 운을 실력으로 만들어라. 한 젊은 사업가가 친구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운이 정말 좋아.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났잖아.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다. 정말 그럴까? 운이 아니라 준비된 결과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운을 믿는다. 하지만 운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운을 실력으로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세계적인 투자자 찰리 먼거는 말했다. 좋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운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을 실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운은 시도하는 사람에게 온다. 성공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작은 시도를 반복하며 확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책을 한 권 읽는다고 당장 변화가 생기지는 않지만 100권을 읽으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뀐다. 100번 도전하면 결국 기회가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기회는 준비된 사람과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할 때 그는 기술적 비전은 뛰어났지만 경영 경험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는 운이 좋았다. 마케팅 천재 존 스컬리와 디자인 천재 아이브와 같은 인재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새로운 기회는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중요한 정보는 네트워크 속에서 나온다. 결국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신뢰를 쌓고 관계를 확장해야 한다. 기회를 잡고 싶다면 먼저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운을 실력으로 만드는 것이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면 그 기회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시간 관리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많은 기회를 얻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시간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철저히 관리한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0시간으로 동일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활용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낸다. 결국 성공은 시간 관리에서 시작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한다. 그들은 20%의 중요한 일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단순한 업무에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핵심적인 프로젝트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과 위임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인다. 이렇게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 적은 노력으로도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계획 없는 하루는 실패를 부른다. 하루를 무작정 시작하면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를 철저히 계획하고 시간을 블록 단위로 나눈다. 마치 학교 시간표처럼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더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다. 아침에는 집중력이 높은 시간을 활용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이메일 확인이나 회의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쉬는 시간도 일정에 포함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을 관리하게 된다. 계획된 하루가 성과를 만든다.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산성을 해치는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한다. 의미 없는 회의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소셜미디어나 불필요한 이메일 확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하루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잡다한 일들은 미리 정리해둔다. 시간을 빼앗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하루의 흐름이 훨씬 명확해진다. 꾸준함이 시간을 지배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작은 행동을 반복하며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독서를 하면 1년 후에는 5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고 하루 1%씩 발전하면
1년 뒤에는 37배 성장할 수 있다.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찰리 멍거는 말했다.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곧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